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스키 레이싱을 배우고 있어서 오늘은 스키 레이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산 리조트에 있는 허승욱 레이싱 스쿨에서 평일 야간, 주말 오전에 레이싱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레이싱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허승욱 레이싱 스쿨에서 레이싱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레이싱을 배울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인터스키를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레이싱 스키를 접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미 웰릴리 시즌권을 구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즌권을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지산 리조트 락커 신청 기간이 끝났었기 때문에 장비를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랑 가까워서 평일 야간에도 탈 수 있었고 허승욱 스키스쿨을 등록하면 회원 가격으로 시즌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허승욱 스키스쿨 회원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장비와 짐을 두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이싱을 배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스키 레이싱을 배우면 진짜 스키 밟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 실력을 좀 더 빨리 향상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레이싱을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스키를 처음 타고서 2년차 목표는 쇼턴을 배우는 거였고요. 3년차 목표는 카빙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을 탄다면 카빙을 좀 더 빨리 배우고 잘 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싱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레이싱 진짜 재밌습니다. 진심. 제가 사실 웰릴리 스키어 오픈 카톡방 방장까지 맡고 있는데 게이트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산을 좀 더 자주 가고 있어요. 자꾸 지산에서 레이싱만 타고 있습니다. 웰릴리 스키어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스키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레벨 2에 게이트 종목이 있어서 게이트를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11 게이트를 타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레이싱 시즌 강습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레이싱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까 해요. 레이싱 용어, 기문을 처음 탈 때 기억해두면 좋은 점, 레이싱과 게이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릴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레이싱, 게이트, 기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 헷갈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같은 용어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레이싱이란 일정한 코스나 거리를 정해놓고 속도를 다투는 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는 기문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게이트와 기문은 막대와 깃발의 세트로 영어로는 게이트, 한글로는 기문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종목에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바이애슬론,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레이싱이라고 불리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알파인 스키입니다. 알파인 스키는 가파른 경사면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경기로서 코스는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스키장에는 회전 게이트와 대회전 게이트가 많고요. 슈퍼대회전과 활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코스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레이싱 강습을 받아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째, 회전 게이트인지 대회전 게이트인지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회전 게이트와 대회전 게이트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회전 게이트는 깃발이 없고 막대만 꽂혀 있고요. 반면에 대회전은 사각형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기문의 개수는 스키장마다 세팅 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지산의 경우 대회전 게이트는 16개에서 27개 정도, 회전 게이트는 40개에서 65개의 기문을 세팅한다고 합니다. 게이트 간 간격의 거리는 회전은 9에서 11m, 대회전의 경우 24에서 30m까지 세팅할 수 있는데 지산의 경우는 보통 25에서 26m를 세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전 게이트를 탈 때는 회전 스키로, 대회전 게이트를 탈 때는 대회전 스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면 회전 스키로 대회전 게이트를 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회전 스키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 스키로 대회전 게이트를 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도 대회전 스키가 있더라도 대회전 스키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대회에 출전할 때는 회전 스키로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합니다.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대회전 스키와 회전 스키 두 대를 구입해서 회전 게이트, 대회전 게이트를 타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릴리와 같이 처음 게이트를 입문하시는 분이 회전 스키밖에 없다면 굳이 대회전 스키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회전 스키로 대회전 게이트를 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오픈 레이싱 대회에서는 기문의 개수가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세팅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레벨 2와 기선전에서는 기문의 개수가 몇 개가 꽂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레벨 2의 경우는 게이트가 되게 많이 꽂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빨간 게이트 또는 파란 게이트만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레벨 2의 경우는 9개에서 11개 정도의 게이트를 통과하시면 되고요. 기선전에서는 매해 기문의 수가 다른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24개에서 26개 정도의 기문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레벨 2의 경우는 지도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초를 재지 않고 기선전의 경우는 이제 시합이기 때문에 초를 잰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스키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는 거의 대회전 경기만 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닌 일반 회원분들의 경우는 주로 대회에서도 대회전 게이트를 세팅한다고 합니다. 리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 게이트와 대회전 게이트를 둘 다 타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 게이트를 제가 딱 한 번 타봤는데요. 회전 게이트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타고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제가 처음 회전을 탔을 때 돌아야 되는 기문의 수가 50개가 넘게 있었는데 진짜 한 슬로프를 다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대회전을 타니까 대회전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회전 게이트도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회전 게이트와 대회전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레이싱 강습을 받기 전에 회전 게이트인지 대회전 게이트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강습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둘째, 처음에는 인스펙션을 하셔야 합니다. 인스펙션이란 게이트를 타기 전에 코스를 미리 살펴보며 사전 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게이트를 타기 전에 인스펙션을 통해 눈에 있는 노면 상태를 확인하고 기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인스펙션을 하면서 라인을 어떻게 잡고 내려가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스펙션을 할 때에는 이렇게 보겐으로 내려가셔야 하고요. A자로. 그리고 코스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 싶으면 패러럴로 바꿔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릴리가 진행한 인스펙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 재는 법.
저는 사실 시합이나 대회를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초를 재지 않고 게이트를 내려갔습니다. 초를 재지 않을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에 내려오는 분의 초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뒷사람의 초를 끊지 않는 방법은 마지막에 있는 게이트를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초를 재지 않을 때 마지막에 있는 게이트를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뒷사람의 초를 계속 끊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뒷사람의 초를 끊지 않기 위해서 초를 세팅하고 내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건 릴리의 생각이긴 한데 마지막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타다 보면 습관이 생겨서 혹시 나중에 대회를 나갔을 때에도 마지막 게이트를 돌지 않아서 DQ, 코스 이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 대회에 나가서 코스를 다 마무리하지 않거나 코스를 이탈하신다면 요거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게이트를 처음 접했을 때 알고 타면 좋을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인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레이싱은 게이트가 아니고 게이트를 타는 겁니다. 피니시 지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라인을 잘 그리고 가셔야 합니다. 라인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게이트 위에서 미리 선을 만들어 놓고 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라인을 잡았을 때 업과 다운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엣지를 바꿔서 다운을 해줘야 하는데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업을 하고 엣지 바꾸고 다운을 해야 돼요. 굉장히 바빠요. 바꾸고 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운을 하면서 엣지를 바꾸고 있는데 엣지를 미리 세팅시키고 나서 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론에 대해서는 코칭을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실제 기문을 타면 왜 안 될까요? 저는 게이트를 내려가면 엣지를 바꾸지도 못했는데 이미 기문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기문이 다가와서 다운을 해야 되고 엣지도 바꿔야 되고 결론은 타는 법을 알고 게이트를 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이트 전에 엣지 세팅을 미리 해서 다운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많이 타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 게이트가 가까이 왔을 때는 다운을 하면서 손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골반도 앞으로 내려오게.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주먹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뻗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쭉 그렇죠.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초를 다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게이트에 가까이 붙을수록 라인이 적어져서 좀 더 빨리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가까이 붙었을 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팔이 게이트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모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게이트에 붙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모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업을 하는데 팔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팔은 가만히 있고 내가 팔 이렇게 해요? 업하면서 자꾸 펼쳤다가 다시 펼쳤다가 다시 접고 나빈 그럼 팔은 항상 이러고 있어요? 팔 이 상태에서 다운하면서 이렇게 모았다가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딱 그 정도 범위 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팔을 이렇게 해서 올려요. T자가 됩니다. T자가. 그러면 다음으로 레이싱을 탈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코칭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치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11 게이트의 경우에는 원포인트 코칭이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시 코칭이 포함되어 있다면 코치님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른 리조트는 잘 모르겠지만 지산 리조트에 있는 허숭웅 레이싱 스쿨의 경우 상단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내려갈 때 무전을 하고 내려가세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릴리 내려갑니다. 네, 업다운 좀 세게 해주세요. 보통 코치님들이 하단에서 레이싱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무전을 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언제 강습생들이 내려오는지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무전을 하고 내려오셔야 코치님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코칭을 해주시겠죠? 실제로 지산에 있는 허숭웅 레이싱 스쿨 강습을 받으면서 선수들은 다 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일반 회원분들은 무전을 하지 않고 내려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꼭 무전을 하고 내려가세요. 둘째, 레이싱 빕을 입고 계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인사를 하세요. 제 영상에 해줘야지. 제 영상에 나와도 됩니까? 네, 누구도 몰라. 네 다행이에요.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릴리는 아름다워. 뭐. 우선 레이싱의 경우 빕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레이싱을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이싱 빕을 입고 있으면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굉장히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빕을 입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레이싱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100%가 있다면은 바깥쪽 발에 100%를 준다고 생각을 해도 안으로 쓰러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3, 40% 쉬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100% 준다고 힘을 다해서 눌러도 이게 쓰러져가지고 안으로 들어요. 본인이 처음 레이싱을 탔거나 타보지 못했다면 본인보다는 레이싱을 많이 접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코치님께서 코칭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코칭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좀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게이트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게이트의 경우는 스키장마다 다르지만 5만원인 곳도 있고 10만원인 곳도 있어요. 그리고 원포인트 코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11 게이트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산 게이트의 경우 이번 시즌 게이트 비용은 7만원이고 우선 11 게이트에 원포인트 코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3시간, 야간에는 2시간입니다. 참고로 오전에 게이트를 타시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친구들이 많고요. 야간에는 선수 친구들은 많이 없고 일반 회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레이싱 시즌 강습을 받고 있고요. 지산 허숭웅 레이싱 스쿨 기준으로 가격은 140에서 160만원 정도입니다. 11 게이트도 도움은 되겠지만 11 게이트는 리프트권을 구매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이싱 시즌 강습은 시즌권을 구입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산에 있는 허숭웅 스키스쿨의 경우 게이트는 월, 화, 수, 목, 토요일, 일요일 오전 3시간, 평일에는 이틀 야간 2시간 이렇게 게이트 훈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게이트 시즌 강습을 등록을 하시면 본인이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직장인의 기준에서 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게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야간 이틀과 주말 오전 이틀입니다. 즉 일주일에 4번 참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빠지지 않고 참석만 한다면 훈련할 수 있는 양이 일주일에 4번이나 되기 때문에 양이 절대적으로 우선 많기 때문에 스키 실력이 안 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1 게이트 비용보다는 시즌 강습을 통해서 게이트를 타는 게 횟수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시즌 강습이 좀 더 저렴하겠죠? 같이 레이싱을 타고 있는 일반 직장인 회원님들을 보면 처음부터 인터스키를 배우지 않고 레이싱 시즌 강습을 등록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스키를 배우다가 제대로 스키를 밟고 스키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시즌 강습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레이싱을 한번 타다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찾은 허숭웅 레이싱 스쿨의 회원님들의 특징은
10명 중 8명은 매 시즌 레이싱 강습을 참여해서 매 시즌 레이싱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분들 중에서 레이싱, 게이트를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대회에 등록해서 레이싱을 체험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레이싱 대회의 경우 적어도 2만원에서 3만원 이상이고 참여비가 실제 게이트 횟수도 1, 2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일 게이트에 참여하신다면 적어도 8번 이상 게이트를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싱을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싶다면 좀 더 비용을 지불해서 1일 게이트에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두 번 타고서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산 호승욱 레이싱 스쿨에서 게이트를 타시면 10분에 한 번씩 게이트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약 7분? 게이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대회전의 경우 약 30초에서 35초가 걸리는 것 같아요. 릴리의 경우는 지금 40초에서 43초 정도가 걸립니다. 릴리 생각에 게이트 체험을 위해서는 대회 참여보다는 1일 게이트, 실력 향상과 재미를 위해서는 레이싱 시즌 강습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스키가 요즘 카빙 스키로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레이싱을 많이 탄다면 밟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카빙도 배우기 때문에 인터스키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이싱 시즌 강습을 들은 지 약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레이싱 강습에 참여하기 전에는 카빙을 아예 탈 줄 몰랐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날도 거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키는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잖아요. 레이싱 스키를 배우다 보면 진짜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싱과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레이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